이번 시간에는 요제프의 보이스 예술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까요? 플럭서스는 가장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1960년대 미술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플럭서스의 의미처럼 플럭서스 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예술가들은 어떤 공통된 원칙이나 합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예술의 범위가 관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넓다든지 예술을 비롯한 몇몇 낡은 기준 범주들이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 플럭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생각한 예술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술의 범위는 무엇이다? 합의된 프로그램이 없다. 공통된 원칙도 없다. 또 일정한 범주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플럭서스는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 경계가 없다. 자, 즉 삶과 예술의 결합을 지향했다. 플럭서스가 지향한 것은 삶과 예술의 결합이었다는 거네요. 플럭서스의 대표적 예술가인 요제프 보이스는 삶과 예술의 결합을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이며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것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요제프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라고 정의했네요. 조각을 전공했던 보이스는 플럭서스 운동에 참여하면서 즉 예술의 범주를 무너뜨리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나 행위예술로 작업의 범주를 넓혀갔는데 이 이야기는 위에 나온 말 삶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나요? 플럭서스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 개념을 발전시켰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문단 볼게요. 보이스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생산물은 화가나 조각가에 의한 것이든 물리학자에 의한 것이든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라고 앞에서 말했죠. 그 내용과 같은 말이네요. 전통적인 예술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러한 보이스의 생각은 확장된 예술 개념, 즉 삶과 예술을 구분하지 않는 삶과 예술의 결합으로 보았다는 거네요. 으로 이어진다.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은 서구의 모순된 사회 구조와 이런 이유에서 태어났나 봐요. 서구의 모순된 사회 구조와 서구인의 의기의식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예술과 삶을 결합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사회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자본주의의 발달은 물질 만능주의를 불러왔으며 사회 구조는 전문적으로 더욱 세분화되었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정신과 영혼은 황폐해졌다는 것이 보이스의 생각이다. 그래서 산업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았네요. 보이스의 깨달음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대요.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를 위해 삶의 현장인 사회의 구조와 형태에 작용하는 확장된 예술 개념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삶과 예술을 결합하는 거죠. 확장된 예술 개념에 따라 조형 작업은 기존의 장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조각으로 발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조각은 긍정적인 거예요. 사회적 조각은 뭐라고요? 인간 삶에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보이스의 생각 이해하시고 따라서 사회적 조각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예술 작품에서 벗어나 기존의 구태의연한 삶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회의 모든 인간 행위, 직업,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인간 생활과 예술을 결합한 것. 계속 같은 말.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사회적 조각이란 긍정적인 거네요. 보이스에 따르면 인간 삶에 유익한 사회가 사회적 조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3문단 볼게요. 보이스는 또한 전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로 인한 동양과 서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직시하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자, 그러면 보이스가 생각한 자본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잉여 가치의 획득을 위해 유통 과정에서 투입된 화폐로 보았대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파악했대.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보이스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 마르크스의 생각이라는 것 집중하시고, 그리고 자본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본 게 누구라고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보이스는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면 인간의 자유와 창의력은 들어설 틈이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 화폐, 생산수단을 이런 관점으로 보았는데 보이스는 그와 달랐다는 거죠. 이에 근거해 마르크스의 자본 논의에 기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누구는? 보이스는요. 자, 또한 보이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자본주의도 부정적으로 보았다. 자본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모두 부정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누구는요? 보이스는요. 그는 합법화된 교환 수단으로서의 증서에 불과한 돈. 자, 그러면 돈은 뭐예요? 보이스가 생각하기에 합법화된 교환 수단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라는 화폐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자본, 돈, 일, 수입의 차이를 구분했다. 자, 일단 돈과 일, 수입을 구분하고요. 일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간의 능력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 보이스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중시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을 의미한다. 자, 보이스는 자본을 돈이 아니라 창의성으로 보았다.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이 일은 수입으로 정확히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여기까지 볼 때 보이스는 자본, 돈, 일, 수입을 구분했는데 자본은 돈이 아니라 창의성으로 보며 긍정했고요. 돈은 그냥 교환 수단일 뿐이라고 했고, 일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창의성이 자본이고 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될 수 없다. 돈은 경제적 가치로 보지 않았다는 것. 경제적 가치는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확장된 예술 개념인 예술은 자본이다 라는 공식을 도출했다. 이때 자본은 뭐다? 돈이 아니고 창의성이다 라고 했다는 게 중요하네요. 다음 3문단을 볼게요.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은 아까 사회적 조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은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며 즉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며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따뜻한 감정인 온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가요?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감정인 온기에 의해 만들어가면 돼요. 인간이라면 누구든 주어진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몫을 다할 때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 1문단에서 말했죠. 이들이 만든 사회적 조각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따스한 조각이 된대요.
공동체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든다면 일종의 치유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가 차갑고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영혼과 삶을 촉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이 보이스의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 게 보이스의 입장. 현대 미술사에서 보이스는 이데올로기의 인간을 종속시키고 자 하는 시대에 맞선 인물로. 자, 그러면 보이스의 생각은 뭐예요?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플럭서스의 자유로운 예술 운동의 흐름 속에서 창의적인 인간을 발견하고 이를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이스의 예술 개념은 뭐예요? 사회 발전을 위해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그 예술은 삶과 예술이 결합된 개념이며 유익한 사회를 만드는 모든 행위는 예술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스의 예술 개념이 르네상스 시기에 미친 영향, 르네상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네요. 자, 2번. 보이스가 살았던 시대상을 제시하며 시대상 어땠다고 했죠? 3문단에서 언급됐어요. 전후비국가 소련의 냉전 체제로 인한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고요. 또 서구인의 위기의식, 서구의 모순된 사회구조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요. 그의 예술 개념을 설명했죠. 그의 예술 개념 맞고요. 3번 보이스의 예술 개념에 반발하였던 다른 예술가들의 개념이 없었고요. 보이스의 작품 경향이 산업혁명을 거치며 전혀 안 나왔고요. 보이스의 예술 개념이 동양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보이스는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일은 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보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창의성이 있든 없든 이라고 말했고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일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수입으로 확산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죠. 틀린 말. 2번 보이스는 예술가를 제외한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하더라도 아니죠. 모든 인간은 예술가라고 했으므로요. 3번 보이스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구태의연한 삶의 형태를 유지할 때 안전한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네요. 4번 보이스는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여기까지 맞죠.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은 생산수단에 불과하다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보이스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죠. 그러한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으니까 맞는 말. 5번 보이스는 자본주의 발달이 초래한 물질 만능주의가 예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고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네요. 3번 윗글의 보이스의 예술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를 봅시다. 보이스에 따르면 돈이라는 화폐 가치는 교환 수단일 뿐이다. 지문에도 나왔죠. 그런데 돈을 자본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보이스는 자본을 뭘로 생각했어요? 창의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돈을 자본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인간의 창의력은 그 힘을 잃게 된다. 보이스의 생각. 1979년 보이스는 과학기술과 제휴하여 복수의 작품을 기획 생산하는 멀티플 아트 작업을 통해 자본과 돈의 모순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그는 독일의 10마르크 지폐와 프랑스의 10프랑 지폐, 오스트리아의 20실링 지폐에 각각 예술은 자본이다. 나일론 같은 촉감, 발행 불가라는 내용을 사인펜으로 적은 후 그 밑에 요제프 보이스라고 서명하고 이 지폐들을 10장에서 40장 인쇄하는 연작의 멀티플 아트 작업을 통해 지폐의 기능을 상실한 작품을 생산했대요. 자, 요제프의 예술관이 드러났네요.
자, 적절한 선지가 뭔지 판단해 봅시다. 1번. 보이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비판했죠. 자본과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폐의 기능을 상실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보이스는 멀티플 아트 작업을 통해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지문에서 말했으니까 맞고요. 3번 보이스는 유럽에서 발행한 지폐들을 활용한 예술 작업을 통해 예술 작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고 진정한 자본은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겠죠. 4번 보이스는 유럽에서 발행하는 지폐들을 활용해 여기까지 맞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본은 투입된 화폐가 아니고 창의성. 5번 화폐가 지폐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을 생산한 것은 여기까지 맞네요. 돈이라는 화폐 가치가 예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네요. 다음 4번 풀어봅시다. 기억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플럭서스였고 플럭서스란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하죠. 자, 1번 예술에 대한 기준의 관념을 비판한 거고요. 공통된 원칙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네요. 프랑스의 국적의 예술가들이 주도했던 것 아니고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던 것이고요. 전통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고요. 보수적이고 안전한 1960년대 미술 운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아닐 거예요. 5번 봅시다. 보기는 강연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설명한 그의 계획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보기 읽어봅시다. 강연자 요제프 보이스는 1982년 6월 19일 독일 중부의 도시 카셀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미술 행사인 도쿠멘타의 개막에 맞춰 행사장 본관 앞 광장에 현무암 기둥 700개를 부려놓고 그 돌 무더기 끝에 떡갈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의 계획은 도시 전체 700그루의 떡갈나무를 심는 것이었는데요. 나무를 한 그루 심을 때마다 현무암 기둥도 그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700그루째 나무는 1987년에 걸린 도쿠멘타 개막일에 심어졌습니다. 이때 보이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지금 카셀에는 그때 심은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가로수를 이뤘습니다. 보이스는 평범한 개인들이 예술가가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면 사회 전체가 위대한 예술품이 되는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 전체가 위대한 예술품이 된다. 라는 말을 지문에 나온 말로 바꿀 때 뭐예요? 유익한 사회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허황된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받았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도시를 관통하는 푸른 숲길은 허황된 이상이 현실이 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했어. 이 강연자는 이 보이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 알 수 있네요. 그럼 적절한 게 무엇인지 골라봅시다. 선지 1번. 보이스의 기획에는 일부의 예술가들만 참여했다? No. 그죠?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 보이스의 이상이 현실이 된 것은 자본주의에 순응한 것이 아니고 창의성을 실현한 거죠. 그 다음 보이스의 계획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일부 특권층이 아니고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고 했으므로 보이스의 계획은 도시의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유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5번 보이스가 도시에 나무를 심도록 기획한 것은 현대사회에 따스한 온기를 준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익한 사회가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엔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